소개받은 박혜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 많이 뵙고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안 좋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기쁘세요? 제가 오늘은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업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나눌 때 연사는, 강사는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는데 이렇게 딱 있을 때의 모습하고 이거를 이렇게 딱 풀었어요.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이제 뿌리고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프리한 느낌. 프리한 느낌.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름표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느낌을 주면 또 어떨까요? 좀 이상한 거. 좀 이상해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코미디성에 가까운. 코미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세요? 귀여우세요. 귀엽다. 새로운 느낌 드네요. 새로운 느낌. 이런 모습을 관심을 줘요. 이런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많으세요? 야간에 야간에. 네, 나이트를 해서 이게 문화입니다. 무엇에 익숙하세요? 아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좀 제대로 정장 입고 와서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격식을 갖추어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께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넥타이도 이렇게 풀어서 그냥 던져버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이쁜 걸 만들었는지 이런 또 이름표를 하나 달았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애자일 환경에서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뜬금없이 애자일 환경일까? 애자일, 단어 자체는 민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다. 민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요즘 무슨 일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좀 전에 좀 우스갯소리 같이도 하시고 또 편하게 솔직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께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 어떤 느낌이세요? 라고 해서 땡땡 나는 요즘 어떠하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 우울하다. 우리 이제 오늘은 기업 문화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종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오늘 이제 주로 기업 문화를 말씀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암담하다, 우울하다. 또 어떤 거 나올까요? 기수가 낮에나 해주세요. 어떻게? 피곤하다. 네, 또 좋습니다. 정신없다. 답답하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곤하다와 바쁘다예요. 네, 그리고 막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입사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어렵게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거기에 가서 요즘 어떠세요? 라고 여쭈어 본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신입사원이 연수를 받고 있는 현장에 2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께 요즘 기분이 어때요? 기쁘다, 행복하다. 또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에서 아저씨 또는 아재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요 다 힘들어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걱정된다예요. 내가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갔는데 과연 가서 잘할까? 나 바로 위에 있는 선배 사원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주어진 일을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들도 피곤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 문화는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랬는데 신입사원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미 우리는 말하기 힘들어요. 서로 사이좋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살짝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출발, 이런 공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메모지 한번 다 꺼내보시고 이런 우리 공감놀이 한번 해보실까요? 공감.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기업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 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른다인데 내가 떠오를 것 같은 것을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한 8개 정도 적어보세요. 네, 전부 각자 적어보세요. 한국의 기업 문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오를 텐데 그 키워드는 여기 참가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한국의 기업 문화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실까? 서술형으로 하지 마시고 키워드 단어로 한번 해보세요. 5개 이상 적으셨나요? 단어 하나씩을 이제 말씀하시면 나도 그런 단어를 적었다라고 하셨을 때는 나도 외치면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신 숫자만큼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오신 분들의 생각을 잘 읽고 공감하신 분이에요. 점수가 낮은 분은 어떤 특징이 있으실까요? 그건 내 생각이죠. 자, 지금부터 교수님 하나만 불러보세요. 권위주의. 권위. 자, 권위 하신 분 빨리 나도 손 드세요. 네. 7점. 10점. 또 다음 우리 대표님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라고 적으신 분. 그러면 두 분 3점 본인 포함해서 3점이라고 적으세요. 또 옆에 우리 다른 분 저는 꼰대. 꼰대. 혹시 꼰대라고 적으신 분? 꼰대.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시면 본인은 빵점. 그런데요, 저기 적으신 분이 상대적으로 젊으신 것처럼 보여요. 왜 저 단어가 나왔을까? 그런데 여기에 꼰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신 분들은 공감할 때 내가 꼰대라고 아무도 안 적으셨잖아요. 꼰대로만 되는 거지. 그렇죠? 꼰대는 꼰대라고 적지 않는다. 이런 재미있는 시사점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어떤 단어 적으셨어요? 근면. 근면. 적으신 분. 그거 없으실 거죠? 그럼 빵점. 네. 공감을 못했으니까. 공감 점수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출퇴근. 출퇴근. 출퇴근 적으신 분. 도 없으십니다. 또 옆에 분은요. 위기. 위기. 위기 적으신 분. 위기. 또 한 번 적으신 분. 화합. 화합. 또 없으시고 또 뭐 적으셨어요? 협업. 협업. 아니 내가 바라는 바를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특징을 적으신 거예요? 희망상. 잘못 생각해도 반대로 여기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를 적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군요. 그런 거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 선생님 교수님? 갈등 적으신 분. 갈등은 있어요? 2점. 3점. 우리 저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시죠. 저는 파벌주의 또는 파벌이라고 적으신 분.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간적. 우리 기업 문화의 특징은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라고 적으신 분. 남들은 다 그렇게 적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 말씀해 보실까요? 한 두 개 얘기하시는데 관료적이다. 관료적. 자, 관료주의 하나씩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관료주의, 관료적 적으신 분. 이야, 적으신 분께서는 자신 있게 아마도 많은 분이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폐쇄적이다. 아, 폐쇄적이다. 자, 하여튼 우리가 공감하고자 하는 우리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 이제 아까 제 소개해 주셨으면 이거고요. 하나 했기 때문에 문화가 무슨 아, 어떤 모습일까? 좀 전에 제가 시작하자마자 넥타이를 메고 있다가 풀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문화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감 점수가 지금 낮아요. 나는 불행하고 바쁜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분들이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위기, 조직 안에서 위기를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죠. 제가 그냥 탁 진단했을 때는. 왜냐? 공감 지수가 의외로 높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왠지 내 중심성이 다소 많이 느껴지고, 저희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면서 출발하는데, 기업 문화, 국내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한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업 문화는 같은 곳이 하나도 없다. 크게 묶어 국가 공무원이 많이 다르고, 공기업이 많이 다르고, 사기업이 많이 다르고, 또 산업마다도 다르고, 규모마다도 다르고, 태생마다도 다르고, 또 모기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누가 오너 CEO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모든 조직의 기업 문화를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오늘은 특히 국내 기업 조직 문화를 한번 우리끼리 훑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에 표시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7점 척도를 한번 던져보고 그냥 거기에다 표시를 해보시거나 제가 말씀드릴 때 살짝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는 조직 중심적이다, 개인 중심적이다. 어디쯤 표시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는 일률적이고 통일성을 원한다,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 우리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는 관리 통제 중심적이다, 자율적이다. 이런 키워드를 던진다면 어디쯤에 나는 표시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 각각이 절대적으로 뭐 양분되거나 또는 단어가 완전히 대치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학술적으로 이게 조금 뭐 모호해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감각적으로 그냥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는 상당히 수직적이다. 상명하복이라고 표현하는 수직적이다? 아니다. 수평적이다. 우리 문화는 형식 중요시한다? 아니야. 비공식적이면서도 이런 자율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해. 또 이런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직 문화는 되게 명령, 지시 중심적이야. 아니다. 자율이다. 또는 경직되어 있다. 좀 유연하다. 관행을 중요시한다. 또 창의와 혁신을 중요시한다. 단기 성과를 중요시한다. 장기 성과를 중요시한다. 또 부서의 중심적인 그런 해당 조직 부서를 중심하냐 아니면 전체를 중심으로 보는 팀 시너지를 더 강조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런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룹핑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연구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볼 때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이렇게 4가지 정도 한번 저는 그룹을 좀 지어봤는데요. 무엇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첫째는 리더십이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세 번째는 인프라웨어,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사제도 같은 거. 대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들 많이 보시는데 제가 볼 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 구성원을 어떻게 모아놨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큰 차이가 있다. 처음부터 태생적인 속성이 이러이러한 그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어떤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직 문화의 영향 요인을 리더십과 일하는 방식과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와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국내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 제조 기업을 베이스로 한 좀 큰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나? 여기 보면 1인 CEO가 되든 오너가 되든 그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여기 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전문 경영인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좌장, 그 모임의 제일 어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건 그 좌장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다 말도 합니다. 식사 때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에 앉자마자 회식을 하시거나 뭐 공식 자리를 가졌을 때 여러분은 이미 습관적으로 여기 앉으시죠, 또 가운데 자리에 비워놔야죠 라고 익숙해져 있으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의 차이가 큰 거죠. 그게 당연하냐? 꼭 당연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의 특징은 식사할 때가 되든 모든 행사가 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다 미시하지는 않아요. 우리 기업에서 개인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해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해봤어.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개인의 리더들의 경험이 중시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라든지 혁신이나 창의성을 억누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다 그러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자 하는 데는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각 어떤 그룹이라든지 기업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야 하지만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비즈니스는 글로벌로 나가가지고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역량이, 우리 경험이 로컬이에요. 이런 부분이 또 특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 순환 보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특정 분야에 어떤 한정되어 있는 리더들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특징을 이렇게 살짝 모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서너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 기업의, 우리 조직의 문화의 가장 근저에는 저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교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도 유교적인 배경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단 조직 문화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릴 때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그런 키워드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냐 없냐, 또 노조가 어떤 성향냐에 따라서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 자체가 이제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직별로 성격 유형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께서 나는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사교적이고 되게 외향적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 가보면요, 그런 구성원의 특징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또 어떤 회사에 가면 차분하고 조용하고 자기 일에 몰입해가지고 꼼꼼히 하고 이런 분들은 또 많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속성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양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다양성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성이 얼마나 부족한데 제일 많이 다양성 부족한 것은 일단 남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로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제 모난돌이 정을 만든다고 원하지 말고 그냥 보통 남들 하는 만큼만 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으로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차별도 심해요. 차별 여전히 심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조직 문화의 피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이, 한국 기업이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느냐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단어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회사 어떤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이런 속성들 때문에 피플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에도 사람 그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일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회의하는 방식, 보고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너무 달라요. 회사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보고를 할 때 정말 계획된 시간 안에 계획된 아젠다로 계획된 방식으로 계획된 시간 안에 딱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결과는 어떻게 팔로우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유연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러한 보고 문서 형태도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한 페이지로 모아서 해, 어떤 데는 정말 이게 보고서가 거의 완전 작품이에요. 미디어 기술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그와 같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고하는 형태, 보고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회의하는 모습도 또 각각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실제 일을 지시만 하고 이 피드백을 잘 안 해주는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또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요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야근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뭔 얘기가 많습니다. 회식에 대해서도 그렇죠, 음주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요. 보고하고 회의할 때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내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분이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를 파악해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느냐면, 우리 이제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 보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 업무 전결 규정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으면서도 이슈가 많이 됩니다. 특히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가면 내부 규정이나 감사에 대비해서 내가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 문서화 시켜놔야 되고 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예를 들어서 IT 회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작게 시작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을 정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문화를 규정짓는 내용이 되고 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에는 어떻게 있냐면은 직무순환시키는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직급 호칭 승진의 문제,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 그리고 또 사무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징들은 워낙에 다양한데 또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문화의 키워드를 유교적인 사상에서 좀 출발이 되는 것 같다. 자, 여러분들께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런 유교적인 문화 없으실까요? 많죠. 우리는 또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문화를 군대식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문화가 없으실까요? 저는 그런 유교적인, 가정적인
또 우리가 대부분 다 공통으로 경험하는 군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다 연결이 되어서 기업으로까지도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는 회사 안에서만 변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군대 이런 부분들도 변화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최근에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군대 문화도 바뀌고 뭐 이제 걱정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변화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화를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아니면 회사나 조직을 위해서 변화를 하는 걸까요? 구성을 조직을 위해서. 저는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는 조직을 위해서 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겠는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는데 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의견을 냈을 때는 안 하더니 그분들이 같이 의견을 내면 일을 잘해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조직이 지향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들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들로부터 함께해서 그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인가? 물론 일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몰입해서 성장하고 하는 것이긴 한데 오히려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되는 방향이나 또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리더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또 너무 사이가 많이 나.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누가 더 손해냐? 윗분들이 손해져요. 왜 손해냐? 내가 끌고 가고 싶은 조직,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나 혼자 못하는데 함께 할 사람들이 내 뜻하고 같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만 손해냐? 윗분들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 여기 계신 우리 리더분들 좋으라고 한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미워도 보이고 서운해도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혼내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역발상으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내 좋으라고 하는 거다.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꼭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리더십이든 문화가 되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이제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세상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4차 산업혁명 다 워낙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이고 또 그 중에 한 단어가 어질렀지, 아까 애자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환경에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만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워낙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들이 쫙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단어이고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디지털 기술 IT하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 엉뚱한데 왜 영어하고 IT가 중요하냐? 세상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하잖아요. 말과 글은 소통을 하는 도구인데 지금은 소통을 하는 도구가 IT와 저는 디지털 IT와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왜?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고 힘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제 완전히 글로벌 세상이 되어서 엉뚱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우리 스스로도 많이 친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 완전히 글로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뜻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강조드리고 싶다는 뜻이고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세우기나 이런 사업계획 세워놓던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사업은 지금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은 대부분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먹거리가 없습니다. 이익은 더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늘고 있습니다. 원가는 늘고 있어요. 전기요금도 올리면 또 원가가 또 오르겠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다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디지털 밀레니얼 세대들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들의 차지한 비중을 보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많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일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세상의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러면 에자일을 얘기했는가? 에자일은 우리 과거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해보니까 잘 되지를 않더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그런데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잘 세우지만 빨리빨리 실행을 해가지고 세상의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하더라. 그렇게 한 큰 회사들이 뭐 아마존이 되든 구글이 되든 10년, 20년 전에 있지도 않았던 회사들이 지금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에 흐름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리 업무 프로세스가 과연 맞나? 이게 대안이 무엇이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에자일하게 가야 된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에자일은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중에 우리가 이제 에자일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었지만 다양한 기법들이 나타났고, 그를 베이스로 해서 조직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과거에는 플랜 투 C 그렇게 해서 전략을 딱 수립하고 이것이 하이어리티컬 탁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전 분들은 조직이라고 하면은 피라미드가 돼야 돼 이러면서 다 우리 머릿속에 벌써 틀을 짜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직의 변화를 이렇게 에자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에자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방법론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한 방법론이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딱 해서 그것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IT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객의 니즈가 또 바뀌고, 그러면서 또 뭐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고 또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구현도 잘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리고 변화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자. 그리고 그것이 다 구동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큰 키워드 또는 이제 과거의 형용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명사화가 되어서 에자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우리 이해를 좀 하시면서 에자일의 선언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에자일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조직의 변화가 에자일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간에 우리 그 기업 문화, 한국의 기업 문화 중에서 몇 가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리더들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에자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이제 리더분들 대상으로 모이셨으니까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했다, 빠르게 변화한다,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 IT 디지털의 세상이 되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 과거에 내가 비용관리를 하는 방식이 과연 먹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배웠냐면 화학적 관리법이다, 계획과 통제다, 막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피라미드 조직이 돼야 된다, 하이어리티컬 해야 된다, 시스테매틱 해야 된다, 프로세스가 탁 되어 있어야 된다, 업무 정결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느냐, 이것에 이제 우리는 이미 봉착해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솔루션으로 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여기 리더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후배를 스승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도 요즘 들어오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신입사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배울 일들이 많아요. 상호 간에 배울 일이 꽤 많겠죠. 우리의 노하우,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의 깨달음을 공유하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오히려 우리 리더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다시 조직에 가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전 직원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오늘도 우리 유튜브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런 영상을 편집하고 그것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채널들을 SNS를 활용할 수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기업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마케팅 기획을 해봐라. 또는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봐. 그러면 조금 이제 그전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마케팅 목표가 무엇이고, 그러려면 마케팅을 잘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아야 뭐 이런저런 채널에도 뭐 하고 노출도 되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돈을 적게 들이고도 잘해요.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 잘하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케팅 얘기만 하면 마케팅은 돈이야, 돈만큼 마케팅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 그쵸? 이런 변화가 벌써 일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는 경험해보고 본인이 아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법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리더로서 벌써 이제 신세대하고 어떤 갭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우리가 존경받거나 또는 퍼포먼스를 더 내시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스스로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노트북 갖고 왔지만 그냥 핸드폰 갖고 와서 직접 영상을 띄워서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그냥 보이스가 레코드 되어서 바로 그냥 타이핑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나오고, 영어로도 듣고 싶으면 영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듣고 싶으면 일본어로 되고 다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리더에게는 더 요구된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또 익숙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디지털 기술, 모바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요즘 이제 밀레니얼스 또는 젊은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했을 때 그분들은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요, 제가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신입사원 시절 때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았죠. 왜? 참으라고 배웠어. 대들지 말라고 배웠어. 유교적으로. 또 전체를 더 우선하니까, 조직을 우선하니까 내 의견이 있어도 참았죠. 그러나 지금은 참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수용을 하면 그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잘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이러한 스마트 미팅 같은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혹시 뭐 의견을 내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의 눈을 피하거나 그냥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잖아요. 회사는 더 그렇잖아요. 왜 회사는 더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의견도 내고 이러면 와 의견도 냈으니까 참 훌륭하네 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보자가 아니라 의견 내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되면 이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 어떡하냐. 예를 들자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다 나눠드려 가지고 저 포스트잇이 다 있으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의견을 전부 하나씩 적어보세요. 쭉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취합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죠.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하죠.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출장을 가서 이렇게 보면 회의실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우리 이제 공무원 공격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아젠다가 있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여기 앞에 가면은 자료를 딱 만들어서 스태플을 아치게 붙여가지고 줄 쫙 세워놓고 거기 옆에다가 저 필기구 통도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펜도 놓고 뭐 이렇게 쫙 해서 끝선도 쫙 맞춰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고 이혼을 해요. 그런 의원이 많이 가시죠. 그런데 어디를 가면 그런 게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자료 같은 거 아젠다는 다 있지만 그냥 여기에 포스트잇, 그 다음에 마커, 네임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패드 같은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의견을 내고 의사소통하는 게 잘 될까요? 아까 같이 쫙 해놓고 이게 더 잘 될까요? 뭐 여쭙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미팅을 이끌어 가느냐,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새로운 기법을 우리 리더들이 학습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은 자꾸 피드백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잔잔한 피드백.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왜? 우리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 우리들 후배들은 그렇게 학습을 해오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회사에서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분들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감지하기를 바라지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잔하게 관찰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의견들을 내지만 실제 그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스스로 성장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몰입하는 것은 같고요. 더 그것을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때쯤 되면 어떤 의견을 저한테 주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 성향이나 특징이나 여기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게 더 많은데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혼내야지. 팔로우십도 필요하잖아.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큰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을 시켜야 누구 좋다 그랬냐면 회사 좋고 조직 좋고 리드 좋습니다. 거기가 불편하고 싫으면 우리 나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될 어떤 우리의 과제이지 야 너가 나한테 맞춰는 일정 부분의 태도적인 거나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안이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나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내가 받게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토론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토론하고 공부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직급이 높고 내가 더 사장님이고 너무 본부장님이시니까 한다면 과연 어떨까? 싫어하겠죠.
그리고 동의가 안 되면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공감을 해보라고 좀 제안드렸는데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신입사원들 어떤 느낌일까요? 했는데, 그분들은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공감하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감 지도라는 것이 원래 저희가 디자인 띵킹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다가 우리 구성원 또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힘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가상의 표에다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이런 페인 포인트를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챙겨봐 드리는 노력이 우리 리더들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성원들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특징이 있다지만, 저는 그분들도 매니지리얼 레벨이 되고 이그젝티브 레벨이 되면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뀐다고 생각하느냐면, 펀더멘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교적인 사상, 또 아까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 다음 또 비교하는 이런 성향들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오히려 막 브랜드 스노도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회사를 고르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구성원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랬으면 트로트도 없어졌겠죠. 10대, 20대 때는 트로트 안 부르다가 그분들이 안 불렀으면 50대, 60대에 대해서도 안 불렀다면 그 트로트는 없어졌겠죠. 그러나 최근에 미스트롯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저는 노래도 마찬가지이고 문화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분들의 젊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특징들은 아까 같이 디지털, 그리고 또 수평, 그리고 또 참여, 자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많이 들으셨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이면서 그것은 변화에 어쩔 수 없는, 또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해를 하고 다가가야 될 주제이다 생각하고요. 조직 몰입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각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회사와 우리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한 사람이 회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보니까, 회사가 학자금을, 자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 자녀가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비도 좀 쌉니다. 그랬는데 인사 담당자가 그것은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직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회사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취지가 뭐냐, 자녀가 학교를 갈 때 학자금 학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되니까 월급이 완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조해 주려는 개념 아니냐. 자, 그런 개념의 큰 원칙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자녀가 의대를 가고 이러지 않아서 학비가 싸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 감사는커녕 어떻게 그걸 안 주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조직 문화와 인사의 이슈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리더들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익스피리언스가 뭐냐면
우리 구성원과 나와의 관계에서 경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했을까, 내가 말에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말로 인하여 또 내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지시한 내용과 나의 행동이 불일치하진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성원이 또는 우리의 어떤 우리 직원들이 나로 인해서, 리더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경험치를 한번 다 뽑아보세요. 지금 2019년인데 지금 인사관리가 되든 아니면 어떤 마케팅이든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정말 키워드가 experience에 대한 관리입니다. 아까 같이 그런 학자금 주냐 마냐에 대한 그런 경험 하나가 언제 완전히 신뢰를 못 얻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도 그런 경험 관리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펀더멘탈은 가장 유교적인 어떤 사상, 철학, 정신 이런 부분들이 그러는 것 같고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비교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도 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변할 것이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왔느냐?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이 왔습니다. 기술이 와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 세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뭔가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하더라. 그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의 애자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개념이 조직 관리나 조직 구조나 리더십이나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아까 같이 우리도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속성을 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겠구나. 결국은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퍼포먼스를 잘 내고 내가 좀 편하고 오히려 함께 일을 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이런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여기 다들 경험도 많으시고 하지만 다소는 제가 좀 외람될 수 있으나 이제 저는 컨설팅도 한 10년 하고 현재 조직에서도 그렇게 있고 저희는 대기업도 다니고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좀 변화해 가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시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